이곳 돌담 아래는 연분홍색의 화사한 꽃이 모여서 이렇게 아름답게 피어나고 있습니다. 이 꽃은 상사화라고 불리는 꽃입니다. 이룰 수 없는 사랑이라는 꽃말을 가지고 있는 꽃인데요. 원래 이곳은 예전에 어느 할머니께서 사시던 집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할머니께서 떠나시고 이렇게 돌담만 남아 있고요. 잡초들이 무성하게 우거져 있습니다. 인적이 끊긴 이런 집입니다. 이곳에도 어김없이 꽃은 이렇게 피어났습니다. 전에는 이 안쪽에 이렇게 집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집도 허물어져 있고, 전에 오는 설화에 의하면 불공을 들여 절에 왔던 한 여인이 그 절에 수발승을 사모하다가 그만 상사병으로 죽어서 그 후에 이 꽃이 피어났다는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는 꽃입니다. 그래서 이 상사화는 남녀 간에 이루어질 수 없는 애절한 사랑을 나타내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고 있고요. 이 상사화는 우리나라와 일본, 중국이 원산지고요. 보통 일본에서 피아나라고 불리는 붉은 꽃을 피우는 석산이라는 꽃이 있는데요. 이 석산과는 엄연히 다른 꽃이고요. 석산은 가을에 꽃을 피우지만 상사화는 지금과 같은 여름인 8월경에 꽃을 피우는 다양한 색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꽃입니다. 가을에 붉은 꽃을 피우는 꽃무릇으로 불리는 이 석산은 꽃이 피고 난 후에 나중에 다 꽃이 지고 나서 잎이 난다는 점도 이 상사화와는 구별되는 꽃입니다. 이 산 속에 웬 이런 자그마한 집이 있는데요. 여기가 문입니다. 근데 문은 지금 고리도 고리가 여기 있네요. 문고리가 있는데 지금 문을 닫아 놓은 상태고, 네, 옆에는 지금 벽으로 막혀 있습니다. 이쪽 옆으로 돌아가 보면 이쪽 옆이 지금 이 옆에가 지금 헐려 있습니다. 이제 오랜 비바람으로 인해서 아마 석가래가 이렇게 무너져 있습니다. 저 안에는 뭐가 있습니다. 물건이. 이게 뭘까요? 근데 여기가 무슨 기도를 올리던 것 같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기도를 여기서 사람이 사는 건 아니고 아마 기도한 곳 같은데요. 여기 돌 디딤돌이 있고요. 그리고 요 위쪽에 약간 이렇게 단을 놓아서 여기 보니까 촛대가 있어요. 촛대. 들어가 볼까요? 여기 촛대가 쓰러져 있고, 여기는 아주 오래된 왕사탕입니다. 왕사탕이 있고, 촛대가 쓰러져 있고, 여기도 향입니다. 향로가 있고요. 촛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여기는 그릇들이 쌓여 있습니다. 지금 어두워서 좀 어둡네요. 왼쪽에는 촛대와 향로가 이렇게 옆으로 쓰러져 있고요. 저 오른쪽에는 지금 그릇들이 있습니다. 항아리 같은 것도 보이고 그릇이 보이는데요. 아마 여기서 기도를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가 아마 예전에 기도를 올리던 장소 같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무너져 있고요. 아무도 이용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기 망초가 키가 한 3m 정도 자랐습니다. 환삼동굴도 우거져 있고, 입구가 굉장히 우거져 있어가지고 지나가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이거는 이제 가막살이죠. 가막살이도 자라고 있고, 이 망초가 지금 꽃이 펴가지고 흔들면 이렇게 꽃가루가 막 눈처럼 날립니다. 망초가 엄청나게 우거져 있는 곳입니다. 지금 이제 꽃을 피웠다가 이제 꽃이 이제 막 바람에 날리고 있습니다. 가막살이도 여긴 많이 있고요. 노란 꽃을 피우는 가막살인데 아직 꽃이 안 폈습니다. 아직은 이제 꽃을 피우지 않고 있고요. 가막살이는 망초가 이거는 키가 진짜 어마어마하게 크네요. 3m가 넘는 이런 어마어마한 크기입니다.
지금 꽃을 하얗게 피웠는데 흔들면 이게 이제 이렇게 눈처럼 막 날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망초를 흔들면은 꼭 눈이 내리는 것처럼 꽃가루가 엄청나게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밑에 보니까 잎이 굉장히 넓은 큰 엉겅퀴가 보이네요. 여기에도 보면 이쪽에도 큰 엉겅퀴가 자라고 있고요. 요거는 이제 대가 올라와 있지 않고 이렇게 그냥 잎만 벌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앞에도 또 큰 엉겅퀴가 있고요. 이렇게 여기에는 이제 대가 굵직하게 올라와 있습니다. 이 큰 엉겅퀴가 지금 이제 한 1m 한 50 정도 키를 올렸는데요. 새로 나온 위에 잎은 아직까지 연해 보입니다. 꽃몽우리는 보이지가 않고 있고요. 밑에 올라오는 대궁을 보니까 지름이 한 3cm 정도 돼 보입니다. 굉장히 굵은 큰 엉겅퀴인데요. 이 큰 엉겅퀴는 이제 어린 순을 나물로 먹는다는 건 아마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만, 엉겅퀴 중에서 가장 개체가 큰 것이 바로 이 큰 엉겅퀴입니다. 한방에서는 이것을 대게라고 부르고 있고요. 이쪽에도 어마어마한 크기의 한 지름이 1m가 넘어 보이는 굉장히 큰 개체가 자라고 있는데요. 피를 엉겨붙게 한다고 해서 엉겅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다고 하고요. 코피를 비롯한 각종 출혈에 도움이 되는 이런 식물이고요. 급성 간염에 또한 도움을 주는 이런 식물입니다. 간 기능에 좋은 작용을 해서 급성 간염으로 인한 황달에도 좋은 영향을 주는 이러한 큰 엉겅퀴입니다. 꽃을 피우면 꽃이 굉장히 많이 주렁주렁 아주 꽃이 굉장히 아름답게 아래쪽 땅을 향해서 피는데요. 이 큰 엉겅퀴는 우리나라와 일본 그리고 만주 지방과 시베리아 그리고 사할린 등지에 분포하고 있는 이런 식물인데요. 이 엉겅퀴는 동의보감에서는 성질이 평하고 맛은 쓰며 독이 없다고 언급되어 있긴 하지만 약간 서늘한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몸이 차고 속이 냉하신 분들 그리고 식욕이 부족한 사람들은 이 엉겅퀴를 드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 엉겅퀴는 코피나 토혈, 요혈, 변혈 그리고 자궁출혈 등에도 좋은 기능을 하고 있고요. 이 엉겅퀴 뿌리를 생즙을 내서 마시면 좋은 효능을 보실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엉겅퀴엔 항산화제인 베타카로틴을 비롯해서 칼슘과 아연, 철과 같은 미네랄도 많이 들어있는데요. 특히 실리마린이라는 성분은 플라보노이드 계열의 항산화 물질로서 우리나라보다는 서양에서 더 유명한데요. 실리마린을 추출하는 엉겅퀴를 특별히 밀크시즈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밀크시즈는 간을 해독하고 간 기능을 개선하는데 아주 뛰어난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어서 이 엉겅퀴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여기는 천궁이 굉장히 무리를 지어서 많이 자라고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개못입니다. 개못이 풀이 자라고 있고, 천궁이 굉장합니다. 이 일대 천궁이 아주 여기 새수는 굉장히 부드러워서 쌈으로 먹어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도 이 풀을 천궁은 말이죠. 이렇게 잎을 따서 향을 맡아보면 굉장히 향이 진하고요. 요 이제 식물로 얘기할 때는 요걸 궁궁이라고 하고요. 이제 그 뿌리 생양명으로는 천궁이라고 하는데 이 천궁의 그 냄새가 이 궁궁이의 잎에서도 천궁의 그 뿌리 냄새가 거의 똑같이 납니다. 굉장히 진하게 향이 나고 있고요. 이 궁궁이는 꽃도 굉장히 예쁘게 핍니다. 흰색 꽃을 산형꽃 차례로 당귀나 전호 그리고 바디나물 등과 더불어서 산형꽃 차례로 꽃을 피우고요. 이 천궁은 당귀와 아주 잘 맞는 약으로서 보혈작용을 하는 이런 약초로 알려져 있고요. 혈액순환에 좋기 때문에 천궁을 천연 혈액순환 영양제라고 합니다. 천궁이 대단하죠. 잎이 보면 이렇게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잎이 굉장히 많이 갈라지는 이런 특색을 가지고 있고요. 천궁은 성질이 따뜻하고 맛은 매우며 독이 없다고 알려져 있고요. 어혈을 풀어주고 명치 밑과 옆구리가 아픈 것을 치료한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혈액이 부족하거나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는 여성에게 아주 좋은 작용을 하는 궁궁이, 천궁입니다. 속이 찬 여성들에게 나타나는 냉증이나 생리불순, 생리통과 산전 후에 어혈 제거에도 좋은 작용을 한다고 알려져 있는 궁궁이가 자라고 있습니다.